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전면 바뀌었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것이지만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번 주말부터 전북 혁신도시로 이사합니다. 세계 3대 기금 이전이 전북에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기획 보도합니다. 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입니다. 당원의 4분의 1을 보유한 전북 표심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가 60년 만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라 노선을 다양화하고 지간선제도 처음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운행 첫날의 모습을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없어 20분이 넘게 걸어 나가야 했던 완주 삼내의 해전리 서여마을. 전주 완주 시내버스 개편으로 지간선제가 도입되면서 삼내만 오고 가는 순환버스가 생겼고 정류장도 신설됐습니다. 우리 이제 노인네들은 한 발에도 덜 걷고 오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고. 여기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간선제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도 있었습니다. 추천 가실 거면은 몇 번이야? 10번. 이게 없어지고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뀐 노선 번호에 갈아타야 하는 불평까지 겹쳐 삼내 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시스템이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승강장 버스 정보 시스템이 출근 시간 내내 먹통이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작동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컸습니다. 복잡하기만 요성스럽구만. 대형 아파트 타면은 거기서 저 시청 앞으로 바로 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 60년 만에 개편한 전주 완주 시내버스. 122개 노선 중 29개 노선이 폐지되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15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노선의 절반인 52%가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인 만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폐지 노선하고 대체 노선에 대해서 좀 이제 아직도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폐지 대체 노선에 대한 안내. 전주시는 상황실을 운영해 이용 불편과 노선도 기재 오류, 버스 정보 시스템 안내 오류 등 민원을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호남고속 소속 버스 기사들이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주노총과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 이어 오늘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시내버스 20여 대가 참여하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최근 민주노총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군산 조선소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전북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공공선박을 미리 발주하는 형식으로 일감을 만들어 군산 조선소를 존치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최소 물량이라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대표는 골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군산 조선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조기 대선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당원의 4분의 1을 가진 전북 표심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이후 전북도당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접수할 만큼 예상을 넘는 열기 속에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내 민주당 당원은 46만여 명으로 전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1인 1표가 적용되지만 아무래도 당원이 많은 호남이 선거인단 참여도 높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러한 열기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새 주자들의 경선 채비도 본격화됐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상직 의원 등 도내 전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가장 폭넓은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안 지사 측은 일단 지지자들의 내부 조직을 강화한 뒤 빠른 시간 내 문 대표와의 간격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캠페인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팀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정책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홍보하고, 이재명 시장 측은 SNS 기반 열혈 지지자들이 전북 내에도 많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전북 지역에도 준비되어 있고, 이분들이 일당 100이 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다음 달 말쯤 호남에서 맨 처음 모바일과 현장 투표로 순회 경선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 민심, 전북의 표심이 후보 결정에 중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번 주말부터 전북으로 이사합니다.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이 전북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고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2년 전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 바로 옆에 자리한 건물이 기금운용본부 신청사와 기숙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기금운용 인력이 이번 주말부터 신청사로 전원 이동합니다. 기금본부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굴려 적립금을 불리는 전문 투자 조직으로 전 직원은 3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545조 원, 세계 연기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립니다. 현재 적립금의 56%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주식 투자의 경우 역시 56%를 외부 위탁 운용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돈이 100조 원에 이르다 보니 국내외 위탁 운용사는 물론이고 국제금융계에서도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손꼽히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미팅을 불러서 아마 거절할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위탁 운용사는 자산 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 모두 300여 개. 운용사 직원들은 수시로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수익 현황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서울뿐 아니라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해외 기관들의 방문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북 혁신도시가 제2의 여의도가 될 거라는 장밋빛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구제역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째 의심 신고가 없다며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뒤 황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까지가 추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AI와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 매몰 지역 주변 150m 이내에서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AI와 구제역으로 소와 닭 등 가축이 매몰된 지역은 김제 21곳, 정읍 1곳 등 모두 22곳입니다. 할인폭이 큰 온라인 서점에 밀려 대형 도매 서점까지 문을 닫는 현실에서 동네 서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특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지역 서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웬만한 서점은 문 닫을 시간. 대학가에 위치한 서점에 불이 환합니다. 밤새 책을 읽을 수 있는 심야 책방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맥주와 함께 간식이 나오고 취하다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부터 취업 준비생, 대학생까지 책과 삶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6시간 동안 좀 길게 책 읽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저한테는. 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을 대학가에 만들어보자며 졸업생들이 시작한 책방입니다. 베스트셀러나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분류된 기존 서점과 달리 전주,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등 키워드 위주로 책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많은 책이 놓여 있어서 다수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코너가 있으면서 그 코너에서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글과 그림이 합쳐진 그림책은 어렸을 때만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깬 작은 책방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성인들의 모임이 열리는 등 동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담는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도 많이 보고 그림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 그림책입니다. 3년 전 전주 서학동 예술인마을에 문을 연 도내 첫 인문학 서점도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전주를 기억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지역의 어떤 공기, 향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서점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동네 서점들. 지역의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임대료 상한을 두는 등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를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수공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수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 등지에서는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위크 2017 전주 손길이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수제 작품 전시와 체험, 판매 행사가 이뤄집니다. 이는 수제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굴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쯤 군산 소룡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살 김모 한몰리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7살 김모 씨가 김 할머니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시군 교통관리와 재난 예방 등의 CCTV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관제센터는 3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 생활 방법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 재난과 산불 감시 등 군민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3월 3일 CCTV 통합관제센터의 본격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요천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CCTV를 설치합니다. 광치천과 요천 합류 지점을 비롯해 춘향교와 승사교 주변 예경보와 CCTV 시설은 물놀이와 수생생물 채취 과정 등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천 내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의 2016년도 사회조사 결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응답자의 29.7%가 관광 자원을 꼽았으며 로컬푸드 29%, 산업단지 25%, 인재 육성 16.2%의 순이었습니다. 진안군이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재가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발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직업을 찾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참여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무주군은 오는 6월 24일 대회 개막일까지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홍보에 앞장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시국회의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을 반영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특검을 연장해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유착 관계를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법원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단 한 곳에 그친 가운데 교육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혀 논란이 야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유일하게 신청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경북 문명고를 지정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보조교재로서 배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그 대상으로 불법적 외압과 명예훼손, 수업방해라는 추상적인 사유까지 제시해 향후 대처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KTNG의 대학생 대외활동 커뮤니티인 상상 유니브가 내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뮤지컬 페임을 선보입니다. 조선 왕릉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황영주 조각가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두 번째 개인전 조각으로 그리다를 갖습니다. 전북대학교 미술동호회 아름 졸업생과 재학생이 오늘부터 26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한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문화공연 티켓을 도서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헌책방이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운영됩니다.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내일 이전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녹색 소비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이 오늘까지 문화교실 수강생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무주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낮에는 기온이 6도에서 1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